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또는 앙헬 폭포, 또 한 사람 베네수엘라 상징하는 단어가 한 사람 있죠. 차베스죠. 차베스. 지금 2013년에 죽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약 3천만 명인데 지난 한 15년 동안에 살인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다가 내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전사한 군인 숫자가 얼마냐면 5,000명입니다. 5,000명. 그 40배 되는 사람이, 40배 되는 사람이 인구가 3천만 밖에 되지 않는 베네수엘라에서 살인사건으로 죽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행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카라카스. 그 좋던 나라,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좋아하는 사람, 차베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중에는 차베스보다 더 나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좋아하는 자가 있으니까 뭐 차베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기록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차베스를 뭐 부러워했다 할까요? 강기갑 전 민노당 대표는 2009년 1월 19일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자리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이상적 무역 모델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말이 아름답네요. 잡아먹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상생, 참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바로 이 비참한 베네수엘라입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만요. 이제부터라도 근본을 세워야 한다. 스스로 땀 흘려 착실히 사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 억대 부자가 아니라도 그 잘난 스카이 출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자기 개성을 발휘하며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가 이기면 다른 하나는 죽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처럼 민중무역을 통해 서로가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국제관계도 필요하다. 참 아름답습니다. 말도. 알콩달콩 행복을 누리며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국제무역관계, 즉 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민중무역협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민중무역협정, People's Trade Treaty라고 이 세 나라 사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의 지난 20년의 실패 사례는 좌파 포퓰리즘 독재, 좌파 포퓰리즘 독재의 실패입니다. 이 실패에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 실패에는 역사가 있어요. 이 실패는 세계의 좌파 포퓰리즘 독재 실패의 한 표본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전체가 유사하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점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가솔린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 몸무게가 연간 한 7kg씩 빠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몸무게가 1인당 7kg에서 8kg씩 줄어들고 있답니다. 몸무게가. 왜 이럴까요? 바로 물자 부족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물자 부족이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뭐가 물자가 지금 부족하느냐 하면 이런 물자가 부족해요. 화장지, 우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커피, 쌀, 기름, 버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한, 이게 뭐 보면 무슨 복잡한 물건도 아닙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거죠. 생활 필수품이 부족한데 석유 부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정책이 무슨 정책을 폈냐면 가격 통제 정책을 폈습니다. 즉 정부가 나서가지고 제가 불러드린 이런 물건을 가격 통제를 합니다. 낮게, 코스트보다 낮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기업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생산을 안 해요. 더욱더 모자라게 되고,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2013년에는 전국에 창고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창고에 있는 물건은 무조건 전부 다 팔아라 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말을 듣습니까? 경제 명령을 내리면 듣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심해야 됩니다. 검찰의 명령을 내리면은 무리를 하여서 억울한 사람도 잡아 가둘 수가 있지만은 경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6%였습니다. 마이너스 18.6%. 그리고 올해 드디어 신기록을 하나 세웁니다.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률이 100만 %,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 인류 역사상 100만 %가 된 게 세 번 있었다고 그래요. 1923년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한 독일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맥주를 이렇게 먹을 때 하고 맥주잔을 놓았을 때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값이 달라진다는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는 날, 짐바브웨, 무가베의 독재. 이 무가베도 김일성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한 사람입니다. 무가베도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아요. 즉,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세 나라가 연간 물가 상승률 100만 %를 기록한 인류 역사상 세 나라라고 합니다. 세 나라. 지금 베네수엘라 한 신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제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버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뭐냐? 쓰레기통을 찾아다닙니다. 그 석유 부국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격 통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차베스도 마찬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것이죠. 베네수엘라도 형식적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지금 정권은 부정선거는 있었지만은 일단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마루도 대통령, 마루도. 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마루도. 차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려면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적 퍼부어 주는 그런 낭비적 복지를 하기 마련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최저임금 강제로 올리는 거죠. 최저임금 강제로 올리니까 한국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 물가 오르고 일자리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환 통제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달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환전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내에서 못 만들면은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입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고 물자는, 상품은 줄어들게 마련하는 거죠. 외환 통제를 하면은 또 자연히 암시장이 생기죠. 암시장이 실제 공식 시세보다 10배, 20배 되는, 뭐 북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암시장이 생기면은 또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고 있습니다. 돈을 찍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막 찍어가지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10만 %, 100만 % 인상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가부도가 났습니다. 이 나라는 국가부도. 그리고 해외 탈출이, 부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해외 탈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비참한 이야기는 물건이 모자라는데 피임약이 안 팔리니까 미성년자의 임신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정권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차베스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다가 나중에는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이런 군인 출신입니다만은 파동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기를 잘 만났어요. 2000년대 석유값이 오를 때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니까 석유 수입을 몽땅 표 얻는 데 썼습니다. 즉 낭비적 복지에 썼어요. 200만 집을 200만, 300만 채를 만들어 가지고 집도 공짜로 선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도. 기름값은 언젠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기름값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외화 수입의 한 90%는 이 기름 수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왜냐? 정유공장 돌아가려면 뭐 부품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기술자도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들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부품 살 돈도 없으니까 석유 부국에서 기름을 수입한다. 정유를 수입한다는 겁니다. 원유는 수출하고 정유를 수입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 차베스가 인기를 누린 또 하나의 이유는 반미 정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반미. 남미에서는 반미로 가면은 표를 얻어요. 좌파는 계속 반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 탓으로 떠넘깁니다.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차베스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체 게바라였습니다. 카스트로와 함께 혁명을 했던 체 게바라. 1967년에 볼리비아에서 잡혀가지고 사살되어가지고 신화가 된 체 게바라를 존경했는데 체 게바라가 남미를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체 게바라를 따라가는 좌파 독재자들은 반미만 하면은 부패해도 괜찮다. 좌파는 반미만 하면은 부패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좌파는 반미만 하고 반기업, 반자본주의로 나가면은 부패해도 국민들이 찍어준다. 이렇게 해서 부패한 독재
그리고 경제 망치기가 남미 전체에 시작되어서 체 게바라가 남미를 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67년 대한민국에는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좌파 파퓰리즘 독재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그 차이가 뭐냐? 오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안 되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 그때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 훨씬 높았습니다. 부러워하는 나라였어요. 부러워하는 나라. 더 비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물론 반대 세력도 강해요.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망가져서 차베스를 좋아하고 차베스의 후계자 마루도도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시켰습니다. 당선시켰어요.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루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헌법을 짓밟아 버립니다. 헌법.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헌법을 예사로 무시하고 상권 분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불법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까지 기무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쿠데타 모의라고 단정하는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좌파는 법을 무시합니다. 헌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극단적인 게 이 지금 베네수엘라 마루도 대통령인데 국회가 다수당이 되니까 국회 기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정지시켰느냐? 입법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입법을.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가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대법원 판사들을 전원 교체해 버렸습니다. 전원 교체해 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마루도는 행정권, 사법부 그리고 국회까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헌법을 짓밟음으로써 헌법을 무시하는 좌파 대통령, 파퓰리즘, 헌법 무시, 그리고 무리한 최저임금, 무리한 가격 통제, 상권 분립 무시 이런 현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루도는 법에도 없는 헌법에도 적혀있지 않는 일종의 긴급 조치를 펴가지고 상권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 그러니까 범죄도 하나의 산업이 돼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돈 받고 풀어주고 하는 게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연간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는 연간 2만 명. 우리나라도 살인사건은 참 적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살인사건 사망자가 연간 한 400명 정도 될 거로 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2분의 1인데 우리나라보다 살인사건이 50배가 많이 일어난다면 그건 일종의 전장 아니겠어요? 전장. 바로 여기 아까 차베스, 베네수엘라 민중무역조약, 피플스 트레이드 트리티를 설명하면서 알콩달콩 상생하면서 약한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무역질서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이 베네수엘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라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공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공짜를 가르쳐 주고 공짜로 퍼주고 그것을 표로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하면서 헌법 무시하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걱정을 할 처지가 지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